억지라는 사랑. 어떤 관계이든 간에 나를 위해 억지로라도 무엇인가를 해주는 사람에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억지로 하는 것이냐며 투덜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은 대부분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진하게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억지로라도 무언가 해준다는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신의 시간과 여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묻은 얼룩은 바로바로 지우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닦는다 해도 그 얼룩 자국이 남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같아. 마음의 얼룩 또한 바로바로 지우지 않으면 아무리 씻는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소중한 사람에 대한 얼룩일수록 바로 이야기에서 지워버려야죠. 얼룩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람, 당신에겐 너무 소중한 사람이잖아. 맡긴다는 건 믿는다는 것.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완벽한 관계는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죠. 그러나 진짜 잘못은 그 자체의 실수와 잘못이 아닌 이래도라는 태도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음에도 여전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이래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래도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것은 무척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어주는구나. 이게 맞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니까 한 번 더 마음을 맡겨보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마음을 맡기는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는 순간 을이 되는 관계 말고 다가가는 순간 우리가 되는 관계이길.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 말 너무 좋다. 너의 무엇이 좋아서라는 말보다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랑을 줄 것이라는 약속보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우리는 어느 점에서 서로가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논리 정연한 문장 따위 값어치 없어 보이게끔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같이 가자. 앞에 사막이 있든 살얼음판이 있든 겨울이 가고 봄이 가도 우리 여전히 같이 가자. 꽃이 떨어져도 눈이 쏟아져도 비가 내리고 낙엽이 져도 같이 가자. 다만 세상 몇 바퀴쯤 돌고 돌아 다리가 저릴 즈음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나의 같이 가자는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믿기에 이곳까지 함께 걸어왔다고. 그럼 너에게 하고 싶은 답 하나가 있다. 같이 가자는 말을 지키기 위해 함께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껏 함께 걸어온 것이라고. 이제 우리 황혼에 걸터 앉아 서로가 지는 모습을 아름답다 말하며 남은 한 바퀴마저 같이 걸을까? 아니면 우리 조금 느린 걸음으로 이곳을 맴돌까? 아니야. 어차피 세상은 돌잖아. 여기 손잡고 누워 별자리가 되어볼까? 미워도 속상해도 사랑이니까. 나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엄마 있잖아요. 엄마는 나와 말다툼한 뒤 내가 학교를 다녀왔을 때 여전히 굳은 얼굴의 나를
웃는 얼굴을 반겨줬어요. 내 머리가 좀 커서 엄마를 무시할 때쯤엔 큰 소리로 화내고 회사를 다녀와도 엄마는 화가 풀어져 있었고 따뜻한 밥과 함께 웃으며 반겨주셨죠. 나는 이제서야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워도 속상해도 사랑이니까 그랬던 것이었어요. 누군가 다툼 이후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척 잘못한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겨우 그것밖에 못했다는 큰 잘못을 저지른 못난 사람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못난 사랑으로 기억될 순 없잖아. 가서 안아줘. 먼저 다가가는 순간 을이 아닌 우리가 되는 그런 관계이길 바래요. 자유로워지는 것, 흰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이 관심이라면 그것을 더럽히는 것은 사랑이야. 당신을 앞에 두고 흰색 원피스를 입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했고 그 순백함이 더럽혀질까 긴 시간 초조했지. 더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은 나에겐 온갖 것들이 눈에 거슬리기 일쑤였어.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행위 의자에 앉을 때 턱을 괴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소한 행동들만으로도 불편함의 연속이라니까. 관심이란 것은 마음과 마음이 함께 섞이게 되기 전에 겪어야만 하는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야. 그래서 익숙하지 못했던 미열을 겪기도 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정말 열병에 걸린 것처럼 치장에서 마음이 시큰거리고 따갑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긴장 하나 없이 나태했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았어. 그래, 그 불편함이었어. 연속된 관심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쓰게 된 이유 말이야. 근데 이상해. 나는 도망치려고 할수록 자꾸만 당신이 밟혀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야.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땐 나를 따라오는 당신의 겁이나 숨어보기도 했지. 얼마쯤 도망쳤을까? 순백의 원피스는 찢어지고 또 흙먼지가 묻었고 어떤 날에는 비를 맞기도 했으며 더 빠르게 도망칠수록 흙탕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은 숨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잔디에 철퍼덕 누웠는데 그게 너무 편한 거야. 그 순간부터 나는 도망가는 것을 멈추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 돌아가려고만 했던 어떤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는 것, 잃을 것이 없는 것, 내 옆에 더 더러워지는 나를 보고도 쫓아와 함께 녹아주는 당신과 나와 같이 더럽혀지는 당신. 맞아. 그때 알게 되었지. 이것이 사랑이라고. 인터스텔라. 내가 사는 집이 좀 좁긴 해도 침대 하나만큼은 집에 비해 큰 거 알지?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며칠 전에 너가 했던 말 기억해? 그 얼마 안 되는 직사각형이 우리가 사는 세상 전부여도 행복할 것 같다고. 우리 함께 있으면 그 작은 울타리가 어느 세상보다 넓은 세상 같다고 말이야. 맞아, 나도 같아.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작은 곳이 세상 전부라 해도 나는 그것으로 다 행복할 것만 같아. 나에게도 너와 단둘이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은 세상이야. 또 우리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며 아쉬워서 서로를 쉽게 보내주지 못했지. 맞아. 어제도,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말이야. 그때마다 이렇게 시간 빨리 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만 일찍 죽는 거 아니냐는 말도 했잖아. 나는 이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나더라. 인터스텔라. 난 SF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 행성이 가진 중력의 차이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내용의 영화 말이야. 어떤 큰 행성에서는 겨우 몇 분이 되지 않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지구의 시간으로는 몇십 년 정도가 흘렀다는 그 이야기 말이야. 어쩌면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방이, 이 침대가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보다 크게만 느껴져서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간 걸까 싶어. 우리 서로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참 큰 것 같다고 말이야.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우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중력. 오래 남았으면 해요. 은은한 향수 냄새를 좋아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았을 때 진하게 풍기는 독한 향기보다 포옹할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나를 감싸려고 벌어진 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좋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몸과 마음은 언제나 닮았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도 은은한 것을 좋아하나 봐요. 사랑한다는 마음이 확 풍기는 티가 나는 사랑보다는 은은하게 퍼지는 사랑이 좋아요. 독한 향기에 코가 마비되는 것처럼 서로의 사랑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게 몇 번 상처를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음에도 향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향수 2번 정도를 뿌려보려고요. 당신의 집 앞에서 은은하게 표현해야겠어요. 나의 벌어진 품에서 나는 향기로 말이야. 불이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래요. 당신에게 은은한 향으로 오래 남았으면 해요. 늦지 않아줘서 고마워. 늦었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너에게 대체 지금이 몇 시냐고 말하면서 삐뚤어진 입을 쭉 내밀었어. 그대로 휙 고개를 돌리고 밤 하늘을 바라봤지. 저기 저 별들 말이야. 참 아름답기 그지없더라. 사실은 나의 눈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달려왔겠지. 수없이 긴 어둠을 뚫고 왔겠지. 그렇게 몇십 광년을 달려와 마침내 눈 안으로 들어온 저 별빛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어. 나는 그 순간 쭉 내민 입술을 그대로 너의 이마에 착륙시켰어. 기다리게 하긴 고마워. 내 인생이 늦지 않게 도착해줘서 고마워. 마음을 구길 순 없기에. 자존심을 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구길 순 없기 때문이에요. 몇 학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단짝 친구 집에서 친구 엄마가 해주신 어묵튀김이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했어요. 그땐 정말 어렸어요. 나이도 생각도.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음식에 대해 자부심이 있잖아요. 분명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내가 해준 음식들은 투정만 하더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후에 엄마는 친구네 집에서 먹었던 어묵튀김을 똑같이 해서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들, 이거 좋아한다고 했었지?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맞아요. 연인이나 친구 또는 가족 사이에서 자존심 한 발짝 죽이고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들 전부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데 오직 그 사람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기분. 나는 늘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랑했고 나를 떠나간 것에 대해 미워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먼 시간을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그것과는 사뭇 다른 마음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줬으면 하는 나의 욕심 아닌 욕심이었구나. 제 욕심에 못 이겨 나는 당신을 떠나보냈다. 푹 익은 과일이 저 스스로 무게를 못 견뎌 떨어지듯 저 멀리 매달아 놓은 나의 응어려진 마음이 툭 하고 떨어져 저 아래로 굴러간다. 어느 틈에 새싹을 피워서 빳빳하게 자세를 세운 나의 자존심이 바람 제법 차게 불어오는 가을이 돼서야 고개를 푹 숙인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되는 마음이 있고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시간으로 인해서 또 먼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서야 도착한 그때 그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한다는 공통점, 인연이란 기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시점부터 자라난 환경, 키워준 부모, 어울리며 지내온 친구, 배우고 싶은 취미, 하고 싶은 일, 꿈꿔왔던 이상형,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냄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인연이 기적이라 불리는 것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이어진다는 것이니까요. 인연이 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공간을 살아왔고, 인연이 이어진 그 순간 또한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사람과 사람이 잘 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론과는 반대로 정말 잘 맞기 쉬운 게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톱니바퀴입니다. 서로 잘 맞는 것의 정의는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긋나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엇갈린 톱니가 물려 물 흐르듯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잘 맞는다는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보단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돌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잘 맞는다는 것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과는 굉장히 무관합니다. 모든 게 달라도 서로 좋아한다는 공통점만 있으면 그 관계는 참 잘 맞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것. 오늘은 힘주고 닦느라 뭉개져 버린 칫솔이 보기 싫어서 새 것으로 갈아치웠다. 다 쓴 치약 껍데기를 버리고 새 것으로 대체했다. 이제는 지속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갈아 끼우는 것. 어떻게 말하면 변화라는 것이나 새 단장을 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주체의 삶에선 늘 있던 일처럼 겪어왔던 것. 하지만 소모품에게는 생애 단 한 번 경험해 볼 수도 있다는 것. 그러기에 피해자의 마음은 자신이 쓰레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참 웃기기도 했다. 나의 마음이 누군가에겐 한낱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관계는 계절이 변하면서 한 학급의 반을 옮기듯 자연스럽게 떨어져 사는 일이 많았고 그만큼 사이가 멀어져 왔다. 나에게는 내어줄 마음이 바닥을 보이는 과정이었고 그 사람은 없는 마음을 쥐어 짜내는 과정이었겠지. 저기 버려진 치약처럼 말이야. 집에 들어와 이를 닦아내는 내내 눈물이 렌즈를 비집고 나와 흘러내렸다. 나는 이별 후에 지금껏 우리의 관계가 한순간 변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변한다는 것은 단 한 번에 변하는 것이 하나 없었다. 한순간처럼 변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말이다. 따뜻한 날의 푸른 잎은 점점 갈색의 색이 짙어지다가 빨갛게 색을 입기도 하고 우수수 떨어지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았을 땐 어느새 푸른 잎이 없어지고 단풍이 들어있었지만 그 사이엔 점점 붉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던 것이었다. 내 손에 쥐어든 칫솔도 그것에 묻은 치약도 같았다. 단번에 변하는 것 하나 없다. 점점 시들어가거나 혹은 메말라가거나 소모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사실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은 늘 다르게 다가오는지 멀어지거나 바닥을 보인다거나 쥐어짠다거나 하는 과정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내가 벌어지기나 하겠어 생각했던 것이다. 설마 변하기야 하겠어. 나를 매정하게 버릴 사람은 아니었기에,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할 사람은 절대 아니었기에 내가 깨우치기 전까지 나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럴 사람 전혀 아니고 나 또한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그러다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진 치약과 칫솔처럼 퉁 하고 버려졌을 때 나는 우리가 변했다고, 이제는 내가 단지 소모품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어떤 순간 때문에 변한 것이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리고 감정 때문에 한순간 버려진 것이라고. 미련한 사람처럼 말이야. 계절이 수없이 변했더라도 푸른 잎과 빨간 잎만이 기억되는 것처럼, 단절된 신호들처럼 툭툭 끊겨서 사랑했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이별했다 정도의 농축된 과정으로. 어쩌면 그랬다. 처음도 그 과정도 나는 소모품이었지만 사랑할 때에는 지독히도 모르고 사랑했지. 모든 과정이 이별이었는데
이별이었고 이별로 향하고 있었는데 바보처럼 나만 모르고 말이야.